엄마 인생도 가짜면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차정원이었는데요. 한혜라는 그 순간만큼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은 열렸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그 침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농담이에요 하고 먼저 웃으며 넘겼을 텐데요. 오늘은 기다렸습니다. 한혜라가, 아니 한영순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말을 골라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농담하기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결국 먼저 말문을 연 건 한혜라였습니다.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최대한 평소처럼 굴려고 했는데요. 손끝이 유난히 유리컵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해줘요. 제가 가짜 이름으로 살았던 것처럼 엄마 이름도, 엄마 인생도 어디까지가 진짜예요? 차정원은 일부러 차수아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대화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거든요. 엄마가 널 지키려고 그랬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문장들로요. 오늘 차정원이 알고 싶은 건 한혜라 자신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든 회사 서류든 완전한 진짜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포장하고 다듬고 필요한 건 숨기고 살죠. 말은 평범했는데요. 평범한 말을 고르기까지가 오래 걸렸습니다. 차정원은 그 시간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인생도 어느 정도는 가짜라는 얘기네요? 그 질문에 한혜라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 한혜라, 여러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왔던 사람인데요. 딸 앞에서만큼은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요양원에서 나온 직후의 공기까지도 차정원은 아직 지워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 끝에서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뒷모습, 그리고 그날 들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실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그날 처음 차정원은 주영채를 진짜 이름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 이름이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또렷하게 박혔고 이름 하나가 사람의 숨결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직접 목격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내 이름을 한동안 쓰고 다녔다는 소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주영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 말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산다는 선언이 있었고 내가 가져간 건 이름이 아니라 내 자리 욕망이다라는 비난도 깔려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묘한 인정도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졌던 말. 안전은 누구의 불안을 밟고 세우는지부터 확인하라. 그 문장은 며칠이 지나도 정원의 머릿속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단순히 조언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칼날에 가까웠습니다. 정원은 그날 이후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 인생의 안전은 누구 불안 위에 세워졌을까? 한혜라라는 이름 아래에 묻힌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답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명함이 곧바로 용기를 주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을 불러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차정원은 답을 얻기 위해 가장 오래된 증인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 조용한 회색지대 같은 존재 공란숙을 찾아갔습니다. 공란숙은 정원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듯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미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어쩌면 예견했기 때문에 더 조용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부회장님 눈에는 내가 그냥 오래된 집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공란숙이 먼저 입을 열 때 그 목소리에는 기묘하게 지친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오래 비밀을 들고 산 사람이 가진 특유의 질감이었죠.
사실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집에 남은 얼룩들을 닦고 있었어요. 정원은 얼룩이라는 단어에 곧바로 반응했는데요. 공란숙은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 닦는 거지. 실제로는 닦이는 척만 하라는 지시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더 흔한 일이었고요. 정원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얼룩이요? 옛날 이름들, 옛날 주소들, 옛날 가족관계들, 심지어 아무도 묻지 않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과거들, 모두 닦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란숙의 손끝이 책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떠올리는 듯한 동작이었는데요. 정원은 그 손끝의 움직임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어떤 습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숨기고 덮고 지우고 다시 정리하는 일. 그게 이 집안에서 공란숙이 살아남은 방식이었겠죠. 한영순이라는 이름도요. 공란숙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문질러서 남겨둔 이름이었어요. 문질러서 남겨둔 이름. 지워진 게 아니라 남겨진 이름. 필요해서 남겨둔 이름. 누군가의 사정 때문에 선택된 이름. 차정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엄마의 본명이라고 믿어온 한영순이라는 이름이 이미 정리된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럼 정원은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름은 뭐예요? 잠시 공란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숨겨둔 문장을 꺼낼 때 생기는 결정의 떨림 같았어요. 그 질문은요, 공란숙이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원은 눈을 살짝 좁혔습니다. 왜요? 한혜라 부회장님이 아직 버리지 못한 마지막 이름이라서요. 그 말에는 단순한 비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오래 숨겨온 상처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공란숙은 이어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내들지 그 순서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정원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말의 뜻이 심장 깊숙한 곳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이름이 그저 신분을 바꾸기 전에 쓰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내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대신 지우기 위해 선택된 이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꺼내는 순서에 따라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가해자가 되며 누가 이 집안에서 추락하고 누가 살아남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암시. 차정원은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서. 정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걸 왜 지켜봐요? 공란숙은 정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아기였던 정원을 안고 지나갔던 기억과 지금 눈앞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정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왜냐면요. 공란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인생은 늘 누군가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그 이름을 꺼내느냐에 따라 누가 무너지고 누가 남는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란숙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원 씨, 이 집안에서 진짜 이름은요. 그냥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도, 죄도, 선택도, 부채도 전부 그 한 글자에 묶여 있어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류에서 잉크 냄새를 맡은 것처럼 무겁고 쓸쓸하고 떨리는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원은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엄마의 진짜 이름은 단순히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집안이 가장 먼저 숨기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핵심 코드라는 걸요. 그래서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손대지 않았고 누구도 쉽게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름이 꺼내지는 순간 모든 게 재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그 모든 흔들림의 중심이 바로 그 지워진 이름 하나라는 걸. 한편 주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건양그룹과 자기가 속한 주씨 일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일만큼은 줄이 너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요즘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모님 거는요, 그냥 재무 쪽만 흔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전무님, 장모님이 무너지면 주 전무님 자리도 흔들려요. 윤 비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넣었고요. 법적으로 문제없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기록이 애매한 건 고치고 헷갈리는 건 삭제하고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하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이 집안에서는 거의 삭제와 같은 뜻으로 쓰여왔다는 거리요. 어느 밤 주하늘은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받지 마. 기록만 남겨둬. 예전에 정원에게 했던 말을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되뇌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진세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 전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진세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건조해져 있었는데요. 그 건조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더 키웠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과거 주민등록 이력 그리고 실종 신고한 건 둘 다 같은 사람 이름으로 올라온 거 아십니까? 주하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종 신고요? 진세훈이 내민 복사본에는 오래된 활자와 손글씨가 섞여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분명 한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습니다. 주소가 두 군데죠. 한 번은 한영순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요. 또 한 번은 한영순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더라고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네. 같은 이름, 다른 주민번호, 다른 보호자 이름. 그 사이에 누가 장부를 만졌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주하늘은 그제야 공란숙이 했을 법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서를 준비했나? 이 집안에서는 언제나 먼저 계산서를 꺼낸 사람이 살아남았고 늦게 꺼낸 사람이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정원이는 알아선 안 되는 정보 같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같습니까? 진세훈이 물었는데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옆에서 누구의 불안을 밟고 버텼는지 지켜본 사람의 질문이었거든요. 주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원이는 이미 다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어느 상처를 먼저 보여줘야 덜 망가질지 고민 중이에요. 그 사이 건양그룹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이사회 의장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 유난히 승계구조와 비상플랜이라는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건양 부회장 한혜라가 흔들릴 경우 어떤 식으로 주하늘과의 연결고리를 정리할 것인지, 만약 한혜라가 먼저 자백 비슷한 수를 둔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인지. 진태석과 진세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숫자와 계약서를 통해 한혜라의 약점을 찾고 있었고, 진세미는 사람의 마음과 여론을 이용해서 균열을 벌리려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요, 기사 하나, 사진 한 장의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진세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조미양은 그 웃음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조미양은 오래전, 아직 한영순이라는 이름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한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꼬맹이 때 그 아이 엄마 기억나요? 돈도 이름도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늘 자기 딸만큼은 제대로 된 성 달아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참 예뻐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조미양의 그 말은 누가 들어도 한혜라의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한 글자는 누군가가 애써 숨기고 있었거든요. 다시 현재, 엄마 인생도 가짜면요? 차정원의 질문이 다시 한번 공기를 가르듯 흘러나왔습니다. 한혜라는 물잔을 비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정원아, 넌 지금 내 입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가 제 인생을 설계할 때 썼던 방법, 그게 엄마 인생에도 쓰였는지 묻는 중이에요. 너 이름은 엄마가 바꿨지만 엄마 인생은 엄마가 바꾼 거야. 한혜라가 겨우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바꿨어요? 공란숙도, 구실장도, 조미향도, 심지어 주하늘도, 진세훈도 다들 엄마 인생이 진짜라고 믿도록 움직였는데요. 엄마 혼자 바꾼 인생이면 왜 이렇게 많은 증인이 필요했을까요? 그 질문에 한혜라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차정원은 예전과 같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딸이 아니었거든요. 너 누가 뭘 해서 이런 생각하게 됐니? 누가 뭐라기보다는요,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정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랬잖아요. 사실이 어떻든 기록은 내가 정한다고. 저도 이제 제 기록을 제가 정해보려고요. 그러려면 엄마 기록부터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마음속으로 여러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자기 이름, 가짜 주민등록표 위에 얹었던 처음 성씨, 누군가 대신 죽어준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위에 덮어 쓴 자신의 이름. 정원아. 한혜라가 낮게 부르자 차정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너 엄마 진짜 이름 알게 되면 엄마를 더 미워하게 될까? 아니면 조금 이해하게 될까? 그건요, 엄마가 아니라 제가 정할 문제 같아요. 정원의 대답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늘 다른 사람 인생 순서를 바꿔왔잖아요. 이름, 자격, 자리, 심지어 사랑까지. 이번만큼은 제 감정의 순서는 제가 정해볼게요. 그날 밤 주하늘은 집으로 돌아온 차정원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뭐까지 들었어? 예전 같으면 농담 섞인 말투였을 텐데요. 오늘은 정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이요. 근데 조금이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정원이 대답했습니다. 다 들으면 차라리 결심이라도 서는데요. 조금만 들으면 상상력이 끼어들어서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디까지 말해줄 거야? 주하늘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부부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나누기보다는 비밀의 범위를 정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늘 씨한테는요. 정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인생도 우리 결혼처럼 계약서 위에 세워진 것 같다는 정도? 계약서 위에 세워졌으면 최소한 위반하면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어. 문제는 기록조차 없는 약속들이지. 주하늘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라도 기록을 만들려고요. 엄마가 전에 지워버린 사람들, 엄마가 대신 살아버린 이름들,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혜라의 인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써보려고요. 정원아,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정원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감당해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냥 내 몫까지 가져가서 자기 인생에 붙여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돌려달라고 할게요. 가짜라도 좋으니까 내 몫은 내가 쓰겠다고요. 주하늘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 근데 한 가지 약속하자. 엄마 인생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너 인생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데까지 가자. 안 그러면 또 엄마 그림자 안에서 끝나는 거야. 정원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엄마 인생이 가짜라는 말보다 내 인생이 진짜라는 말이 훨씬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건양그룹 이사회 비공개 간담회 자리. 한혜라는 모두의 시선이 모이는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진태석, 진세미, 차기범, 황 실장, 윤 비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셨죠? 진세미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부회장님 과거 관련해서 자꾸 애매한 루머가 돌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면 빨리 부인하는 게 좋고요. 사실이라면 회사가 방어 전략을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혜라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제 인생이 회사 자산처럼 평가되는 건 참 우습네요. 부회장님 인생은요, 이미 오래전에 회사 자산이 됐습니다. 진태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장부에 없는 자산은 어느 날 갑자기 부채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 문이 열리며 차정원이 들어섰습니다. 공식 안건에는 없던 참석자였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에 부회장 가족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기범이 조용히 말하자 한혜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불렀습니다. 제 인생이 회사 자산이면 제 가족도 일부는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차정원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밤새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머릿속을 지배한 건 엄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주영채의 눈빛,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자리 욕망은 잘 안 바뀐다고 말하던 그 묘한 미소였어요. 엄마 자리 욕망이 뭔지 오늘은 내가 묻겠다고 했잖아. 한혜라는 정원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회사 기록으로 남겨도 좋습니다. 대신 제 딸이 질문하는 것까지 막지는 마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거든요. 대부분은 부인이나 해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혜라는 오히려 질문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차정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인생,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회사가 만들어준 가짜인지 제가 대신 물어도 될까요? 이사회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서류들과 계약서, 그리고 한쪽에 조용히 놓여있던 오래된 봉투 하나가 동시에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투에는 공란숙이 마지막까지 망설이며 넘겼다는 오래된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들어있었고 그 등본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명 삭제, 사용명 한영순, 개명 후 한혜라. 삭제된 본명 위에 검게 가려진 잉크, 누가 언제 가렸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원아, 한혜라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엄마의 진짜 이름. 오늘 여기서 말해버리면 너 인생도 다시 써야 할 텐데. 차정원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이미 여러 번 다시 쓰였어요. 엄마가 한 번 더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죠? 근데요, 이번에는 지우개를 엄마 손에만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하늘도, 진세훈도, 공란숙도, 심지어 황 실장과 윤 비서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이 집안의 어떤 기록도 예전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 한혜라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무 장식도 없는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거기까지 말하다가 한혜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차정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부회장님 말고 한혜라 말고 오늘은 엄마 진짜 이름으로 한 번만 살아봐요. 그러자 공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미양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진세훈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쥐었습니다. 한혜라는 마침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신문 기사에도 회사 영감에도 가족 서류에도 남지 않았던 이름. 누군가의 실종 신고서와 또 다른 누군가의 발견 신고서 사이에 껴있다가 사라진 이름. 나는 원래. 그러나 그 이름은 결국 이 장면에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마지막 순간에 말을 돌렸습니다. 나는 원래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내 죄라면 오늘부터는 그 죄를 내 이름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답변이었지만 또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차정원은 홀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도 진세훈도 잠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오늘의 기록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표시가 없었는데요. 익숙한, 그러나 낯설어진 번호였습니다. 정원아, 봉투 이야기 오늘도 같이 보지 말자. 한혜라, 아니 한영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오늘은 봉투 안 열게요. 대신 엄마가 언제쯤 본인 이름을 열 준비가 되는지 그건 지켜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인생이 가짜든 진짜든 이제부터는 그 가짜 위에 내 진짜를 얹어서 살아볼 거예요. 가슴이 아직도 복잡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혜라의 인생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가짜일지라도 그 거짓 위에서 자란 차정원의 선택만큼은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다음에 어떤 이름을 향해 칼끝을 겨눌지 그건 아직 아무 기록에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